오랜만에 해리포터 영화 하나 봤다고 이렇게 다 지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고 리뷰어 리베라스 X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바로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된 레고 해리포터 신제품들 중에서 호그와트성을 구성하는 4개의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리뷰는 심층 리뷰가 아닌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제품들은 사비로 구매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품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해리포터 신제품들을 사시게 되면 제품마다 2개 혹은 6개의 이런 마법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으시고 나서 설명서 뒤편에 나와있는 마법사 카드 목록으로 이 수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리포터 시리즈의 또 다른 백미인 레고 해리포터 20주년 기념 황금 피규어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해리포터 제품들에도 하나하나씩 들어있으니 어느 제품에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는지 참고해주세요. 와, 레고 해리포터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구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76386 호그와트 폴리주스 마법약 소동입니다. 정발 가격은 29,900원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4개가 들어있고 왼쪽부터 황금 해리포터, 론 위즐리, 그리고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입니다. 이 장면은 해리포터 2편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해리, 론, 헤르미온느가 비밀의 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폴리주스 변신약을 마시고 슬리데린 학생으로 변신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주인공 일행들이 폴리주스를 마신 후의 모습을 재현하다 보니 주인공들이 변신한 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카락과 같은 추가적인 액세서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를 변신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을 빼준 후에 투페이스로 되어 있는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파츠를 끼워주시면 폴리주스를 마신 후에 변신한 모습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리와 론은 드레이코 말포이의 절친들인 그레고리 고엘과 빈센트 크레이브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헤르미온느는 약품에 머리카락이 아닌 고양이 털을 넣어버리는 실수 때문에 얼굴이 고양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고양이 머리 부품은 미니 피규어 머리에 바로 씌우는 형식이라서 나중에 변신시킬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제품에는 아까 미니 피규어들이 들고 있던 폴리주스 컵뿐만 아니라 폴리주스를 제조하던 작은 냄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소는 호그와트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울보버틀이라는 오래전에 억울하게 죽은 유령이 살고 있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변기 앞에 있는 문도 재현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변기도 세세하게 잘 표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의 핵심인 세면대입니다. 세면대인 만큼 수도꼭지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세면대의 유리는 실제로 반사가 될 수 있는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피규어를 이 앞에 세워뒀을 때 실제로 지금 제 손가락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돼서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바로 이 세면대에 비밀의 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영화처럼 이 부분이 다 분리되면서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사라지는 형식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호그와트 성의 새로운 조립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열린 문 아래쪽으로 통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비밀의 방의 입구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미니 피규어를 통과시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외벽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180도 돌려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크게 특별한 점은 없고 벽돌 묘사와 이렇게 작은 창문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76395 호그와트 최초의 비행 수업입니다. 정발 가격은 44,900원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4개가 들어있고 왼쪽부터 황금 퀴렐 교수, 호치 부인, 드레이코 말포이, 그리고 네빌 롱 바텀입니다. 이 중에서 퀴렐 교수는 황금색 버전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권 뒤쪽에 볼드모트가 기생할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줬다는 점이 특이했고, 네빌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리멤버러를 지어줬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이 건물은 해리포터 1편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해리가 최초의 비행 수업을 들은 장소이기도 하고 퀴디치 경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양쪽 외벽에는 호그와트의 4개의 기숙사를 상징하는 4개의 깃발이 달려져 있고 가운데 입구 근처에는 위에 랜턴이 하나 달려져 있고 옆에는 수상한 투명색 장치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사실 입구 옆에 있던 투명색 장치는 뒤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갈색 레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던 투명 받침대 외에도 건물 위쪽에 2개의 추가적인 투명 받침대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학생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비행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쪽 및 위층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은 여러가지 존재합니다. 건물 위쪽에는 램프 하나와 영화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던 2개의 칼을 들고 있는 회색 조각상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한쪽 편에는 퀴디치 경기와 관련된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고, 반대편 쪽에는 나무통 하나와 퀴디치 경기에 쓰이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검은색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을 더 알려드리자면, 이 건물 자체는 3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다시 건물을 재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그와트성 시리즈도 다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76387 호그와트 플러피와의 만남입니다. 정발 가격은 59,900원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4개가 들어있고 왼쪽부터 황금 헤르미온느, 해리포터, 헤르미온느, 그리고 론입니다. 전반적인 미니 피규어 구성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폴리주스 제품과 유사합니다. 이번 제품에는 2000년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해준 머리 3개 달린 개인 플러피가 등장합니다.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은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꼬리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플러피의 3개의 얼굴들은 전부 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얼굴은 완전히 깨어 있어서 화가 나 있는 모습, 한쪽은 반쪽은 깨어있고 반쪽은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얼굴은 완전히 자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러피의 얼굴 특징 때문인지 한쪽에서 보면 플러피가 깨어나서 완전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편에서 보면 플러피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사가 센스 있게 플러피를 잠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하프를 같이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플러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플러피가 지금처럼 조립형으로 나왔지만 차라리 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공룡처럼 아예 새로운 통짜 브릭을 사용해서 조금 더 리얼한 플러피를 재현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완성품을 보면 디자이너들이 나름대로 리얼한 개 몸통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배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통짜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제품에 같이 들어있는 건물은 호그와트 성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작은 첨탑 하나와 플러피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건물 내부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테리어를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첨탑 윗부분에는 작은 실험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첨탑의 아래쪽에는 작은 발코니 같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미니 피규어를 두고 디오라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 바로 아래쪽에는 악마의 덫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풍성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공간상의 한계로 인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플러피가 누워있는 공간입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촛불 2개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재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닭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으며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는 입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막상 플러피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공간이 상당히 비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원작 재현에 충실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러피가 있는 공간 바로 아래쪽에 악마의 덫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뭔가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건물은 이런 식으로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영화 속의 재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경 때문에 주인공 일행이 악마의 덫으로 빠지는 연출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고 76389 호그와트 비밀의 방입니다. 정발 가격은 199,900원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11개가 들어있고 왼쪽부터 황금 볼드모트, 목이 달랑달랑한 닉, 톰 리들, 길더로이 로카트, 알버스 덤블도어, 오로라 시니스트라 교수, 해리포터, 지니 위즐리, 콜린 크리비, 루나 러브굿, 그리고 저스틴 필치 플래츠리입니다. 이번 제품 속 미니 피규어들 중에서 제가 가장 특이하게 봤던 미니 피규어가 바로 목이 달랑달랑한 닉입니다. 이 미니 피규어가 특별한 이유가 물론 프린팅 자체도 엄청 훌륭한 것도 있지만 불을 끄게 되면 미니 피규어가 밤에 야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에는 미니 피규어 말고도 생물들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왼쪽부터 바실리스크, 올빼미 2마리, 그리고 픽시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바실리스크는 비밀의 방 안에 있던 거대한 뱀 괴물이며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진정한 후계자가 조종할 수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머리와 목 부분이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머리 부분이 진짜 리얼하게 잘 뽑힌 것 같고, 입 부분은 이런 식으로 똑딱이 관절로 열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 부분도 특수 꼬리 부품으로 나름대로 부드럽게 잘 표현해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몸통이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립형 말고 이런 식으로 머리처럼 새로운 몸통 부품을 뽑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엉이들과 픽시들입니다. 부엉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자주 보셔서 나름 친숙한 존재였겠지만, 픽시는 또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영화 2편에서 길도르이 로카트 교수가 실수로 수업 시간에 불어버려서 수업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존재인데요. 이걸 미니피규어로 이렇게 작게 나와 내주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그와트성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에 나온 4개의 호그와트성 합체 제품들 중에서 가장 큰 본체 역할을 맡고 있고, 호그와트의 그레이트홀과 그 근처에 있는 타워를 같이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원작에서는 비밀의 방의 문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건물 외벽의 일부로 묘사가 되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문의 윗부분에는 일반적인 호그와트의 첨탑처럼 작은 첨탑이 하나 놓여져 있고, 뱀으로 장식된 이 싱크로율 높은 문은 이렇게 클릭 관절을 이용해서 넓게 열릴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성의 지하 부분이 사실상으로 비밀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의 방의 왼쪽에는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미끄럼틀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건물의 외벽에 있는 이 바위를 떼고 이 안쪽으로 미니피규어를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주면 미니피규어가 비밀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의 방의 한가운데에는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거대한 두상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뱀머리 장식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옆에 있던 뱀 장식들을 이렇게 앞으로 따로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닌자고에서 나온 그 뱀머리 아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가 비밀의 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믹이 있는데요, 바로 슬리데린의 두상의 입에서 바실리스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믹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에 있는 고정장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 옆에 있는 이 바위 구조물을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틈새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바실리스크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영화에 나왔던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제품에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빼내었던 입 구조물의 안쪽에는 바실리스크의 이빨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좋은 이스터에그로 잘 넣어준 것 같습니다. 비밀의 방의 바로 윗부분이 사실상으로 호그와트 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건물의 한쪽 편에는 길도르이 로카트 교수의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가르치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 교실 바로 옆에는 모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여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대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의 가운데에는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갖가지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고, 한쪽에는 덤블도어 교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의 한쪽 벽면에는 큰 벽난로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공중에는 떠다니는 촛불들이 6개가 있습니다. 연회장의 공중에는 호그와트를 상징하는 기숙사들이 그려진 큰 깃발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위쪽으로 들쳐내게 되면 여기에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인 마법의 분류모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자는 학생들을 기숙사를 배정해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윗부분에는 체스판과 수정구 등 여러가지 이스터에그가 더 숨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자면, 한쪽에는 길도르이 로카트 교수의 사무실이 하나 놓여져 있고, 그 위쪽에는 시니스트라 교수의 천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빗자루 하나와 투명 받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부분의 용도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최초의 비행 수업처럼 여기에 학생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4개의 제품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체를 시켜줄 수 있는데요,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의 약간은 좀 평면 느낌이 나는 호그와트 성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출시되었던 2018년, 2019년에 계속 나왔었던 호그와트 합체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체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내부 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체품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웅장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굳이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건물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레고 해리포터 신제품들 중 호그와트성 합체 제품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리포터 실사 영화들을 모두 다 시청하고 왔는데 확실히 그 영화들을 보고 나서 이 제품을 보니까 좀 더 뜻깊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추억팔이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리뷰해드린 이 제품들이 해리포터 1편, 2편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확실히 추억팔이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정말 좋긴 하지만 제품 자체는 아무래도 제일 큰 제품이 좀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 호그와트 비밀의 방 빼고 나머지 제품들은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의 방의 경우에는 나중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멋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리포터 덕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잔뜩 들어간 멋진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